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등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권력형 부패와 소수 특권층의 탐욕으로 나라의 기본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 사람은 한국 사회 특권층의 도덕과 윤리가 어떤 수준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뉴스타파는 재벌 문제를 중점 보도할 대상으로 정해 취재하던 중 한 인물에 대한 믿기 힘든 사실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는 오랜 기간 여러 면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려온 인물입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켰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믿기 힘든 사실을 접한 뒤 우리는 고민했고 덮어버릴 수 없는 엄중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결국 취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재한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동안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입수했고 그것들을 검증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취재한 것을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보도할 영상을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했지만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시민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1월 5일 오후 1시 40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과해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보니 여성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인테리어가 매우 호화롭습니다. 집안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벽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누군가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두 명 하고 한 명 왜냐면 혼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니까 두 명 같이 구축하라고. 이어서 여성들을 거실로 데려가더니 골프 중계를 보고 있던 사람에게 소개를 합니다. 얘가 얘는 내 북한이야. 알겠죠? 여기 한 명 하고 좀 도와줘.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왜 대낮에 젊은 여성들을 집으로 불렀을까요? 이에 앞서 2012년 3월 30일 논현동 한 고급 빌라. 공개할 순 없지만 이날 이 빌라에 간 여러 명의 여성 중 한 명이 촬영한 영상에는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촬영한 여성이 침실에 카메라를 고정시킨 이후엔 뭔가에 가렸는지 화면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간혹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앞으로. 더운데 물 좀 뿌리고 올게요. 제가 지금 배탈 나갖고요. 아니. 지금 감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지난 2011년 12월 역시 논현동 고급 빌라에서 촬영된 또 다른 영상입니다. 소파에 앉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봉투에서 직접 뭔가를 꺼내 앞에 서 있는 여성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줄지어 서 있는 또 다른 여성에게도 또 뭔가를 건네줍니다.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여성의 차례가 되자 이번에는 특별히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일어나는 수가
응? 이 피스 때문에. 여성들은 일을 마친 사람들처럼 서둘러 집안을 빠져나갑니다. 이 여성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을까요? 영상에 등장하는 중간 관리자인 듯한 여성이 500만 원의 다음 예약이 잡혔다는 말을 합니다. 몸무게가 기준보다 초과하면 벌금을 50만 원 매긴다는 얘기도 합니다. 다음 콜까지 예약을 했었어. 약속을 지켜줬기 때문에. 봐, 50만 원 까는 대신 500만 원 예약이 잡혔잖아. 그치? 다음 주에 예약이 있고요. 케이크는 그때는 꽃바구니 떡 아니고 케이크예요. 네. 그리고 원피스예요. 복장. 원피스. 네, 밝은 색으로. 이들의 말대로 여성 한 명당 500만 원에 4명일 경우 2천만 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은 2011년 말부터 2013년 중반 사이 5차례에 걸쳐 촬영된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삼성 측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은 사실인지 질의했습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너무 황당한 얘기라 확인해볼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성매매 의혹의 현장이 카메라에 찍힌 시기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후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하다가 다시 전면에 나선 뒤였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던 시기에 그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을 벌이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장소 중 한 군데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자택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입니다. 일을 마치고 여성들이 한 주택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옵니다. 언뜻 높은 건물이 비칩니다. 전봇대와 어지러운 전선들이 보입니다. 청구 아파트라는 이름이 살짝 보입니다. 일단 청구 아파트라는 단서로 동영상 촬영 위치를 추적해봤습니다.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60여 곳. 이 가운데 서울 강남에 있는 청구 아파트는 2곳입니다. 이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주변의 전봇대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결국 화면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전봇대를 찾아냈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건물들과 전봇대를 중심으로 동영상 촬영자가 탄 차량의 동선을 역추적하면 출발 장소는 바로 이 저택이 됩니다. 삼성동의 이 저택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소유주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5개의 동영상 가운데 2013년 1월부터 촬영된 3개의 동영상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자택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이건희 회장의 자택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여성들은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집어넣어 봉투 지금 사진 찍히면 어쩌려고 지금 니네 봉투 꺼내고 난리고. 아니에요. 왜 나오는데 니네 대체 정신 안 차릴래? 여기 있잖아, 영감님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 알지? 어? 우리 영감님 지금 집에서 나온 건데 파파라치들이 저 아파트 이런 데서 사진, 우리 차 사진 안에 여자들 이런 거 사진 이런 거 찍어갖고 있잖아. 막 이 나이로서 니네 이런 거 찍혀갖고 신문에 나오고 싶나? 어? 그래서 뭐 특수 변호라는 거다 가방 안에 구역입니다. 자랑하고 싶나? 죄송합니다. 진짜로 정신. 동영상을 보면
여성들이 주차장에서 바로 계단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고 보통 주택보다 복도가 매우 깁니다. 거실에는 한 쌍에 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 가량 하는 프랑스제 스피커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준공된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저택은 현재 공시가격으로만 120억 원에 이릅니다. 2012년 준공 당시 이건희 회장이 이태원 저택을 놔두고 100억 원이 넘는 저택을 왜 지었는지 추측이 분분했습니다. 130억 원이 넘는 대저택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태원 저택을 떠나 직접 들어가 살지 아니면 삼성의 영빈관으로 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5개 영상 가운데 3개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자택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앞선 2건의 영상은 어디서 촬영이 된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이를 추적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용하는 비밀 가옥이 존재했고 그 비밀 가옥을 마련하는 과정에 삼성그룹 비서실 출신의 고위 관계자가 개입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 하드에는 이건희 회장 관련 동영상 외에도 각종 자료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호화 빌라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빌라 이름을 검색해보니 같은 이름으로 서울 시내에 모두 8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확인한 결과 사진 속의 빌라는 서울 논현동의 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이 고급 빌라는 세대별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때문인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규모는 245제곱미터짜리 12세대. 취재진이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뜻밖에도 삼성그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빌라 내부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동영상 파일에서 2011년과 12년 2차례에 걸쳐 촬영된 화면과 실제 이 집의 구조를 세밀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확인됩니다. 목욕탕의 타일도, 현관 바닥의 미세한 균열까지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동네에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이건희 회장이 이 빌라를 가끔 찾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 달에 몇 차례 와서 머리를 식히는 거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회장님이 자주 왔어요, 이 동네? 모르지, 모르긴 해도 그 경비실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왔으면 자주는 않았죠? 한 달에 몇 번씩? 그럴 정도였죠.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벌어진 일은 소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집에서 단순히 머리만 식힌 게 아니었던 겁니다. 2011년 12월 11일과 2012년 3월 30일 최소한 2차례에 걸쳐 이 집에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됐습니다. 피스 때문에. 해당 빌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빌라 소유자는 유명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자 이름에는 이건희 회장이 아닌 다른 이름이 등기돼 있습니다. 이 빌라에서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2012년 3월 등기부 등본의 전세 계약자로 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은 13억 원. 확인 결과 김인 씨는 현재 삼성 SDS의 고문이자 오랫동안 삼성 계열사의 사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인 사장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만 8년 동안이나 삼성 SDS의 사장을 지내는 등 삼성그룹의 핵심 수뇌부로 활동했고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사장은 특히 70년대부터 회장 비서실에 발탁돼 90년대에는 비서실 인사팀장을 지내는 등 이건희 회장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비서 출신의 김인 고문, 그리고 13억 원짜리 전세 빌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기도 분당의 한 성당.
새벽 미사를 마치고 나온 김인 사장을 만났습니다. 했는데 그 논현동에요 라는 빌라가 있는데요. 논현동에 사장님께서 거기 전세 계약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전 없는데. 전혀 모르세요? 모르는데. 사장님 성함으로 예. 전세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전혀 그런 게. 그럼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저희 제 이름 누구로 지금 제 이름은 김인인데요. 예예예. 여기 보시면요. 예. 사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는데요. 다른 동명이인이겠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다시 묻자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우리 외국인들 어디 뭐 오고 이러면은 네네.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것 같네. 외국인의 우선 인재를 박사들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집을 갖다가 우리가 제공해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집을 전세 계약을. 네네. 그렇게 했네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법인의 대표니까 네네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필요 때문에 13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하는데 법인 명의로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겁니다. 삼성 SDS에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인사 쪽에 확인을 했더니요. 네네네. 저희는 법인명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아, 그래요. 네. 그 뭐 대표이사 명의로 하는 예, 네네. 13억 원이라는 거액의 전세를 얻어주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10억 이상을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없나요? 글쎄요. 그 정도까지는 뭐 그러면 거의 CEO급일 것 같은데. 네. 예. 네. 저희는 아직 한 상무급 정도, 임원급 정도도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오신 분들이. 결국 김인 사장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전세를 계약하고 이건희 회장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 계열사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 대체 어디일까요? 뉴스타파는 지난 19일부터 삼성그룹 측에 이건희 회장이 사용한 논현동 빌라의 13억 원 전세 계약자가 왜 김인 삼성 SDS 고문으로 돼 있는지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삼성그룹 측의 취재를 시작하자 김인 사장은 전혀 모르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개인적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맞습니다.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신 게 맞다고요? 예.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 합시다. 예.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 2012년 초까지 계열사 사장 명의로 전세 계약된 논현동의 고급 빌라를 안가로 이용했던 이건희 회장은 그해 3월 기존의 한남동 자택과는 별도로 삼성동에 신축한 자택이 완공되자 아예 삼성동 집으로 젊은 여성들을 불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 사장은 왜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을 바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삼성그룹 비리의 핵심이었던 차명 혹은 도명 계좌의 추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인 사장의 반응에 대해 그룹 비서실 차원의 개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말 바꾸기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뉴스타파의 진실 확인 과정에서 삼성 측은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뉴스타파가 어떤 취재를 했는지 관심을 갖기보다 동영상과 관련된 소문이 황당해서 확인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2달 전 이 동영상을 한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뒤 했던 일이 바로 그 동영상이 합성되거나 조작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합성이나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화면에 나타난 이건희 회장의 모습이 합성된 것은 아닐까? 만약에 정지된 상태에서 평면적인 이미지라면 그럴 수 있겠다고 보겠지만 지금 이제 빛이 떨어지는 각도라든지 얼굴을 돌렸을 때 빛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표정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위변조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각 정보 역시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선명도 부분을 좀 이제 조작을 해봤을 때 이 부분들이나 다른 부분들 픽셀이 깨지거나 뭉개지는 정도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간 정보 들어간 부분들이 따로 별도로 추가로 촬영된 이후에 삽입된 시간 정보는 이제 아닌 것으로. 동영상을 자르거나 이어붙인 편집의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수는 있을 텐데 이미지 정보를 패턴들을 봤을 때 다른 부분에 그 신호가 완전히 이중적이지 않거든요. 검정색 신호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봤을 때 영상 신호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날 촬영된 영상들은 같은 패턴을 보인다요. 뉴스타파는 영상 전문 대학 교수 2명으로부터 동영상이 합성되거나 조작, 변조, 위조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동영상에 들어있는 음성이 이건희 회장의 목소리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에 공개된 이 회장의 육성에서 따온 단어와 비교하는 성문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일본 애들이 일본도 오늘 앞으로 비교 대상이 있는 3개의 단어에 대해 성문 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단어는 상당히 유사하다, 1개의 단어는 녹음 상태가 나빠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영상에 나와 있는 시간 정보 등 다른 세부 정보들을 면밀히 검증해 본 결과 모순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우선 이건희 회장의 일정을 확인해 보니 영상이 촬영된 날은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날은 모두 이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 짧게는 일주일 뒤에서 길게는 2달 이내였습니다. 2011년 12월 11일 촬영된 이건희 회장의 영상.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닷새 뒤인 12월 16일 고 박태준 포철 회장의 장례식장에서 홍라희 당시 리움 관장은 기자들에게 이 회장이 다리를 다쳐 조문을 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골프 중계를 보고 있는 영상. 화면을 자세히 보면 러시앤 캐시 체리티 클래식 대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골프 채널들의 편성표를 확인해 보니 화면에 표시된 시각에 러시앤 캐시 체리티 클래식을 재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촬영된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각 역시 화면에 표시된 시간 정보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수의 젊은 여성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면을 촬영한 사람은 누구고 왜 이런 화면을 찍었을까요?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현장에 간 여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실제 화면에도 여러 차례 잡힙니다. 촬영된 영상에 담긴 대화를 들어보면 이 여성들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일하는 접대부들로 추정됩니다. 집에 저요? 인천이요. 인천이요. 인천? 네. 지금부터 인천 갔다가 가게가 네, 갔다가 씻고요. 다시 준비하고. 촬영을 한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헤어지고 난 뒤 어디론가 전화해 촬영 성공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세요? 예. 실패야. 실패라고.
아니, 그 가방을 밖에다 내두고, 방에다 보면 가방 갖고 들어가지 말라 갖고, 그래갖고. 와, 알았어. 한 달 뒤에 또 다시 콜이라고 말을 그만에 잡혔어. 이 여성 혼자 계획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모의에 촬영을 한 겁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 하드에는 문제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말고도 이 일을 모의한 일당이 삼성에 대해 검색해서 모은 자료들이 빼곡합니다. 삼성 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이메일 캡처 사진에는 동영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2달여 동안 추적한 결과 문제의 동영상을 찍으려고 모의한 자들은 먼저 이모 씨와 선모 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 드나든 여성 중 한 명과 짜고 동영상을 촬영했고 삼성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 하드에는 이 씨와 선 씨가 어떤 이유에선지 상대방의 녹취를 확보해 저장해 놓은 파일도 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해 또 저 아파트만 나오고 뒤에 중요한 부분 저 말 그대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분 정도는 잘 나왔는데 그 뒤에부터 카메라가 그냥 먹통이 버린 거예요. 선 씨는 또 촬영은 한 번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됐다는 사실도 암시합니다. 그 전에 찍어놓은 거는 이미 이제 한 카트로 해가지고 그 예술부터 담아놔가지고 나중에 이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거 요번 것 말고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다시 이거는 영상물은 다시 써먹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삼성하고 이제 초반 이제 오가는 와중이고. 삼성 이인용 사장은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는 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모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씨와 선 씨는 모두 행적이 묘연합니다. 이 씨의 전 부인과 선 씨의 친형을 어렵게 수소문에 접촉해 봤지만 자신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연락 끊고 산지 오래됐어요. 연락처가 없고요. 네네. 그 사람이 연락할까봐 저는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저도 지금 연락된 지 오래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만나야 되는데 그들한테 뭐 돈을 좀 많이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씨와 선 씨는 지난 2014년 같이 마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둘 다 다른 이름으로 개명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저 한 명의 재벌 총수가 아닙니다. 그는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국내에서는 따라야 할 표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윤리와 도덕도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2005년 삼성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초일류 윤리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법과 윤리를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보셨다시피 윤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범들의 표적까지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행위에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이 개입했거나 또는 그의 명의가 도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오늘 이 보도를 하는 것은 지금은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공적이 있고 오늘의 대한민국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법이나 윤리를 초월한 존재로 여기고 황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태는 이 회장뿐 아니라 재벌 일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의 병리 현상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물론 정치와 행정, 언론까지 부패로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재벌의 이러한 행태를 과감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뉴스타파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비록 병석에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드러난 이 회장의 행태 그리고 그룹 관계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수사기관도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현장을 몰래 촬영해 삼성을 협박하려 한 일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삼성 등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